예, 워라 말스강입니다. 오늘은 저희 PCM 수강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를 요즘에 많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재적으로 저한테 좀 관심이 있어 주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좀 영상 하나를 좀 제대로 하나 찍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좀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랑 거래를 하고 저랑 비즈니스라고 저라는 비즈니스 코치를 고용할 때 어, 다른 거 있겠어요. 돈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이득이 되니까 뭔가 저한테 문의를 주고 저한테 뭔가 이런 제 유튜브 영상이라는 거 자주 시청하고 또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좀 영감을 받고 또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뭐 이런 어떤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마지막 단계도 아니에요, 사실은. 예. 왜냐면 이게 거래가 일어나고 하면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한데 그 중간에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 PCM 교육을 수강하려고 하는데 앞에서 뭐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격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 수강생들이 이제 1000명을 넘게 코칭을 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상담하고 브리핑을 한 사람은 1000명이 훨씬 더 넘겠죠. 뭐 이게 전환율만 따져도 수천 명이 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제가 데이터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격을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하고 질문하신 분들 치고 제 수강생들 중에 이렇게 잘 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도구, 사람, 뭐 의사 선생님한테 비교하자면 우리가 뭐 내가 심지어 입원하고 수술하려고 하더라도 저 병원인지 저 병원인지 이 병원인지 우리가 그래도 거래처가 많다 보니까 병원이 많잖아요, 한국에. 그리고 병원이 있어도 또 거기에서 수술하는 그 의사 선생님 좋다더라 해서 그 의사 선생님인지 이 의사 나이대로 뭐 경력대로 뭐 사람마다 상담해보고 의사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옵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수술 하나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수술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내가 이 질병을 고칠 수 있게끔 좀 카운슬링 받아야 되는지 이거는 사실 거래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 있어요. 뭐 무슨 최근에 또 저희 지인분이 이제 뇌 수술을 하는데 그냥 몇 천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이 일단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몇 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예, 뭐 비싸봤자 뭐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적어도 의사 선생님이 여러 명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훌륭한 의사 선생님마저도 여러 명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은 제가 의사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제가 뭔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이 업이 세상에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서 어렸을 때 너 뭐 되고 싶어요? 아, 저 비즈니스 코치 될래요. 아, TM 영업으로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세스, 판매 과정, 클로징, 마케팅, 뭐 깔때기, 뭐 광고 로직,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이득을 증가시키고 뭐 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 숨겨진 리스크라든가, 숨겨진 이득을 보게끔 하고, 숨겨진 뭔가 이런 거를 이런 걸 해야 되는 어떤 직업군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우리가 선생님 와도 선생님 키워드는 아는데 선생님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게 사명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대체 매일 어떤 생각을 하는 선생님, 그리고 선생님들 중에서도 다양한 선생님들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훌륭한 선생님은 상위 0.01%에 들어가는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인지. 우리는 모르고 어렸을 때 저 과학자 될래요, 저 선생님 될래요, 아, 저 대통령 될래요. 대통령 중에서도 나쁜 대통령도 있고, 정말 상위 0.01% 몇 안 되는 대통령도 있고, 정말 완전 이단아 같은 대통령도 있고, 뭐 트럼프처럼, 예. 뭐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저한테 문의 왔을 때 첫 번째 가격을 물어본 사람들은 모르니까 제가 이 영상을 최대한 저한테 실수를 하면 저는 일단 이 사람을 이런 어떤 이런 막을 가지고 본다고 할까? 왜냐면 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고정관념이 생기더라고요. 한국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한국에 10년 동안 내가 코칭하면서 내가 좀 이런 어떤 관상, 이런 어떤 목소리, 이런 어떤 숫자적인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따지고 캐고 막 좀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이득을 계산하는 거에 머리를 쓰고 거기에 특화된 사람들은 보지 못한 이득을 많이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항상 제 수강생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익이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이게 뭔 말인지 누가 알아들어요? 근데 인간은 똥머리를 가지고 이제 문화적인 거, 가정 배경, 뭐 이 자본주의 이거 모르고 그냥 단순히 그렇게 이렇게 나이만 먹은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똥머리를 가지고 자꾸 뭐 계산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이익을 계산하는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이익을 계속 계산하면서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제 좀 그런 어떤 생각과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학교에서 공부 잘했던 애들이 그래요. 차라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면 좀 무식하기라도 해서 좀 바보지혜가 있어가지고 경험으로 얻어서 나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진짜 어디 교과서에 이런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을 터득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정의해서 이론의 이론을 정리해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 공부 잘한 애들이 학교 나와서 저는 잘된 애들을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제 주변에. 왜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좀 프레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는 나 자신도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리 같은 그러니까 학교 때 공부를 못하고 좀 막 주로 똥이 된장이지 막 먹어보고 손해도 많이 보고 피해 아무리 본다고 해도 내가 뭐 몇 조씩 피해를 보겠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숨겨진 이득을 얻으려면 우리 같은 경험치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저랑 소통을 하다 보면 제 수강생들 중에 특히 공부 과거에 잘했던 수강생들 중에서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게 처음에는 오히려 그게 더 서로 끌려요. 상대는 좀 약간 이렇게 계산적이고 이렇게 딱딱딱딱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주파수가 처음에 오히려 서로 없는 것들이 끌리는데 근데 대체적으로 누가 그래서 더 이득이 되냐? 숨겨진 이득을 누가 더 많이 쟁취할 수 있냐? 그게 예측이 불가능하고 예측할 필요도 없고 불확실성에 이런 무작위성에 노출되는 거에 있어서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더 이득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격이. 내 돈이 아까우면 누구 돈도 아까워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돈을 정말 저희 컨설팅, 저희 수강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하이티켓을 클로징 하는데 내가 만약 그런 마인드가 없이 내가 만약 돈이 아까워서 벌벌 떨고 맨날 다 계속 계산적이고 돈부터 먼저 이 코치가 진짜 내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잠재적인 숨겨진 리스크,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절감해주고 완전 이거를 제대로 딱딱딱딱 내가 보지 못한 리스크를 다 메꿔줬을 때 올라갈 길밖에 없고 그 올라가는 길이 1년 안에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안에 심지어 한 달 안에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 2년, 3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저라는 인연하고 연결됐을 때 그 폭발적인 그 이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앞에서 지금 주고자 하는 나도 이해돼요. 상대방이 이런 마인드밖에 이런 가난한 마인드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도 이해는 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따지고 그 가격을 그러니까 이것도 어디서 모호하게 어디서 쓸데없이 배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인테리어 하더라도 인테리어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가격을 견적을 다 따질 수 있지. 나도 따지는데 그런 거. 근데 내가 따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가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 의사도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뭐 무슨 뭐 수도 뭐 이런 걸 파이프라인 뭐 이런 걸 또 해가지고 뭐 푼돈을 받고 뭐 이런 수리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업이 잘 사람들이 알려지지 않는 업이고 나도 이런 업을 내가 오늘날에 할 수 있었을지도 나도 몰랐어요. 그냥 나는 다만 진짜 종교적인 어떤 맹목적으로 상대방의 어떤 문제와 상대방을 만족시키고 상대방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상이 주입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군가는 코치래. 비즈니스 코치래. 누군가는 그걸 컨설팅이라고 해. 누군가는 그걸 장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 누군가는 그걸 뭐 어쨌든 마케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거를 뭐 그게 비즈니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몰라 나는. 근데 그냥 이런 업이 있어. 근데 이런 업에 있어서 내가 수강생들을 이제 성공시킨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 사례를 내가 성공시키기까지 나도 잃은 것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잃은 것들이 많아도 그 잃은 것은 내가 앞으로 얻는 거에 비해서 숨겨진 그 이익에 비해서 잃은 거는 사실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집 한 채는 잃었다고 해도 집 한 채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 한 채가 3, 4억이 돼. 3, 4억을 내가 잃어도 겨우 내가 내 인생에 지금 이제 37살밖에 안 되는데 내 인생에 앞으로 쭉 60대, 70대 갔을 때 내가 벌어들인 돈이 3, 4억 그 정도 어렸을 때 빨리 많이 잃고 어때요? 시간도 잃고 에너지도 잃고 많은 걸 고갈 많은 상처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한국에서 막 이렇게 닦다 보면 앞으로 내가 얻는 이득에 비해서 이게 사실 아무것도 그래프를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그냥 뭐 인테리어 업체 뭐 아니면 뭐 내가 이런 케이스 하나 구매를 하더라도 가격을 계속 비교해. 왜냐면 너무 다양하니까. 그 쓸데없는 걸 구매하는 것보다 내가 좀 그중에서도 리뷰 좋은 걸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라는 업에 그렇게 다양하냐고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도 저 같은 사람을 원했어요. 나도 밑바닥에 있었을 때.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무슨 멘토라든가 구루라든가 미국부터 시작해서 뭐 일본, 뭐 한국 전체적으로 다 보고 특히 미국에서 특히 미국의 멘토들을 더 호주에서 많이 접했거든요. 호주에서 한참 영어 배울 때 가장 순수할 때 가장 에너지와 용기밖에 없었을 때 시간밖에 없었을 때 돈은 없었어. 예. 나도 그때 돈이 얼마 없었을 때 27만 원 티켓을
주고 3일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하는 거 나는 엄청 그런 것들이 내가 따지고 싶어도 어디 가서 따져요. 주변 사람들 물어보면 27만 원짜리 세미나 평생 안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제발 첫 번째 따져야 될 거 가격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PCM 가격이 얼마예요? 가장 하수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제발 이런 질문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 수강생 요즘에 문의가 자꾸 오는데 문의 오는 중에 한 6명 중에 1명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브리핑하고 제가 상담하고 제가 최대한 상대방의 맞춤으로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얘기하면서 나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이런 장벽이 있어요를 제가 얘기해줘요. 그 장벽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당연히 가격이겠죠.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할 테니까 그냥 그 전에는 뭘 깨달으면 되냐면, 뭘 얻으면 되냐면, 이 사람한테서 어떤 정보를 얻으면 되냐면 다 따져보고 그 중에서 하나가 삐딱해도 내가 보통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전략은 안 좋아요. 왜? 다 이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직접 돈을 써보고 내가 직접 시간을 써보고 내가 직접 이 사람의 다른 건 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만 확실하다고 하면 돈을 써봐라는 거예요. 돈을 써보고 내가 경험하고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이 사람을 고용했을 때 아니다 싶은 건 돈을 써봤기 때문에 나중에 리뷰를 개떡같이 막 알스 저 새끼 진짜 사기꾼이네 하면서 어쨌든 언론에다 뭐 어떻게 하든 해도 상관없잖아요. 그것 또한 다 경험이니까. 근데 저랑 거래하기 전에 이것저것 A부터 Z까지 모두 다 따져본다. 그 중에서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따지는지 아니면 진짜 그 하나의 직감적으로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한 그 하나를 찾기 위해 따지는 건지 이건 완전 다른 방향성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그 수많은 대화를 하면서 나랑 대화를 안 하려도 제 유튜브 영상만 1000개 넘게 올라가 있어요. 그거면 충분히 이 사람을 내가 거래를 하고 이 사람을 함께 해야 될지 안 할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연륜이라는 게 있으면 그 중에서 내가 하나라도 딱 진짜 직감해가지고 이 사람 궁금하고 이 사람을 함께 해야 되는 뭔가 거기에 대한 담대적인 어떤 부분들이 보인다면 거래를 하겠죠. 근데 그걸 많이 보고 나서 그 수많은 정보 속에서 아, 이 사람만 거래하지 말아야 되고 이 사람만 전화하지 마, 이 사람 상담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라도 찾으려고 하는 방향성으로 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론가들이에요. 그게 학교 때 공부 잘했던 애들이에요.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그게 실수 없이 회사 생활이 뭐예요? 실수 없어야 돼요. 실수 없이 가는 거 사람들의 어떤 전략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해도 내가 망가지지 않고 단점이 많아도 단점이 나를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강화를 해야지. 저는 그렇게 강화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인드를 정착해야 내가 누군가한테 화장품 남들이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파는 거를 내가 100만원, 1000만원짜리도 막 팔 수 있는 거예요. 패키지로. 아예 사업성으로 풀면서도. 컨설팅도 그래요. 많은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 중에 겨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판매하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왜 그렇겠어요? 아무리 컨설팅을 하더라도 나도 그런 시기를 거쳤어요. 저는 빼곡히 촘촘하게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유를 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컨설턴트 조차도 지가 어디다가 돈 쓰고 컨설팅을 받고 이러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이론을 배웠던 그 유튜브에 무료로 나왔던 짝짓기 해가지고 10만원, 20만원 겨우 받는데 그걸 가지고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겠죠.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벌었던 돈 많은 경험을 위해서 정말 대가집을 많이 바꿨어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한 영상으로 정말 경험할 수 있다면 조금 직감할 수 있다면 대박이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더라. 이것도 제가 말한 이건 내 경험에서 나오는 이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누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의 이론인 거예요. 가격을 물어본 사람 제일 하수고요. 누군가 가격을 물어봤을 때 가격이 의미 없다는 거를 여러분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래, 가격이 예를 들면 500이야, 1000이야. 안 할 거야? 가격은 그래 얘기했어. 그래서 그 가격이면 그 so what? 의미 없는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면 가격이 뭐 1억이 될 수도 있어. 10억이 될 수도 있어. 못하겠지. 근데 우리 세상에 이런 거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냥 내가 돈을 1억을 썼는데 내가 1억을 벌 수 있다면 그 1억을 벌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다면 1억을 쓸까요? 사람들 쓴다고 얘기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못 써요. 왜? 그게 무작위성 어떤 그런 믿음이거든요. 사람은 믿음의 정보가 있는 거지 하나하나 그 따진 거에 정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거 중에 경험치로 나와서 그게 나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내가 나온 경험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는 이론의 이론으로 타고 오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말일 수 있어. 근데 저는 적어도 코치로서 제가 말 표현이 깔끔하지 않을 수 있어. 그렇지만 적어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내가 이 돈을 벌 수 있고 내가 막 정말 저는 일주일에요. 돈 버는 사람들인가 그 채널에도 제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4시간인가 6시간밖에 일을 안 하고도 국대연봉사 됐고요.
유튜브 구독자 500명 때부터 전 억대 연봉자가 됐고요. 거의 다 순수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아셨으면 좋겠어. 내가 돈을 버는데 시간도 많다. 내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면 생각보다 자유로운 사람일수록 내가 얻어지는 그 시간이 많잖아요. 돈도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최대한 뭘 하냐면 그 자유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돈은 어느 정도 버는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으면 그 자유라는 게 없으면 결국에는 또 어때요? 그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을 1부터 Z까지 모두 다 가르쳐 주고 싶은데 걸려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 왜냐면 진짜 돈 버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진짜 삶이 쉽다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돈 벌 때는 그냥 진짜 있잖아요. 저는 돈 버는 사람들마저도 고객한테 다가갔을 때 엄청 바른 말, 최대한 단점을 숨기고 장점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특히 조심해야 돼요. 예. 그리고 돈을 일단 벌고 나면 무책임한 사람, 평소에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이 고객한테 요거 얘기하고 무책임하게 나중에는 잡아먹고 어때요? 밥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깊은 사람, 장인정신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이 고객의 고객, 그러니까 이 고객도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이 고객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진짜 장인들은 이 고객의 고객을 봐요. 이 고객의 이익을 주게끔 만들려는 그런 시도로 이 고객을 컨설팅하고 코칭하고 변화를 시켜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내 앞차만 보면 어때요? 위험할 수 있어. 내 앞차의 앞차까지 보면 어때요? 덜 위험해. 리스크가 벌어지는 거죠. 누군가를 코칭할 때 그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 고객의 어떤 고민을 할까? 결국엔 새로운 신규의 고객, 잠재적인 고객, 이 고객도 그런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고객들이 저희 고객을 존중하고 저희 고객을 따르고 다른 수많은 동종업계의 경쟁자들보다 우뚝 설 수 있는 부분들을 하려면 이 고객은 이 고객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pitch를 던져야 될지, 그런 것마저도, 그런 것까지 생각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코칭 받아가지고, 그리고 코칭 받기 전에 나랑 첫 통화부터 가격을 막 따지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하겠지. 근데 가격을 물어본다는 거는 그 믿음과 그 생각과 그 마인드와 그 로직이 내 몸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우연치 않게 그런 말을 하고 거기에 자꾸 집중을 하고 거기에 정신을 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뭐 어떤 업체예요? 뭐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은 다 똑같이 그냥 콜드콜 TM 하는 사람들하고 뭐 똑같은, 지금 그런 같은 100만 원 벌더라도 달라요. 대통령이면 그럼 다 똑같이 DNA 다 똑같을까요? 남편이라면 다 남자는 다 똑같아요? 여자는 그럼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중에서 꼭 변종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꼭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같은 보험 영업사원이면 다 똑같을까요? 그 중에서도 다른 보험 영업, 다단계를 다 하면 다 똑같은 다단계 쟁이들일까요?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변종인들 있단 말이에요. 이단아 같은 애들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겉으로 봤을 때는 그 미묘한 차이를 사람들이 모르면 나를 업체인 줄 알아. 내가 일반 그냥 유튜버인 줄 알아. 나를 그냥 일반 콜드콜 이런 코칭 컨설턴트 하는 그냥 몇십만 원짜리 그런 사람 코치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냥 그 가격에 대한 문의를 하고, 이 사람이 아니 가격이 좀 센 것 같은데 그럼 저 사람 알아보고. 그러니까 인생이 안 풀리는, 왜? 자기가 그 뾰족한 게 없고 자기가 그렇게 깊어봤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예. 안 보여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격을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저는 고객에게, 대부라는 영화를 사람들이 봤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라는 영화에서 보면 돈이 많아, 그 가문이. 그리고 마피아 조직에서 진짜 돈도 많고 다 그런데 대부의 영화를 보면 딱 한 가지를 원해요. 로열티, 즉 존경심을 원해요. 존경. 정말 나라는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면, PCM을 수강하고 싶다면 최소한의 존경은 어때요?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존경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서 이득 취할 게 많을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서 이득 취할 게 많을까요? 잘 이 머리를,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뭐 엉뚱한 걸 계산하고 있어. 제가 얘기했죠, 앞서서. 나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억을 썼다고요. 왜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한지 모르겠어요. 그럼 합리적인 생각을 왜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난 수억을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기 왔다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단돈 몇 푼으로 제가 얻은 거를 다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단돈 몇 푼으로 그거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13년이 걸렸는데 단돈 몇 주, 몇 달 만에 그걸 다 마스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비합리적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알스강이라는 사람 진심이 느껴지고 그리고 문의하더라도 오히려 역으로 대표님 저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본인이 좀 더 예리하게 질문도 하고 본인이 좀 더 이거를 저랑 깊이 소통할수록 저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랑 깊이 소통할수록 본인이 결제할 수밖에 없고 저랑 깊이 시간을 오래 보낼수록 제 와이프처럼 저한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제 측근들을 봐봐요. 제 가족들이에요 다. 제 수강생들 끝까지 많이 남은 사람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왜? 가족들이라고 하는 거 함께 있으면서 오히려 더 이혼하고 싶고 더 멀리하고 싶은 가족들도 있겠지만 함께 할수록 이 비전에 더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가족을 이루고 싶지 않아요? 그런 남자,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엄마, 그런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네. 그게 뭐예요? 사람이 함께해도 에너지를 주는 사람, 지혜를 주는 사람, 자극을 주는, 통찰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가격부터 물어본다? 가격을 물어보는 게 죄는 아니야. 그럴 수는 있어. 근데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의 레벨을 내가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업체를 알아보듯이 가격 견적이나 비교. 진짜 가치 있는 거를 우리가 가격으로 매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진짜 매기려면 계산을 똑바로 해야지. 내가 얼마를 투자하는데 내가 역으로 물어보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1억을 버는데 매년 1억을 벌게 할 거야. 돈 일자 한 푼도 컨설팅이든 코칭을 받는데 1년 프로그램에 돈 일자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돼. 그럼 당신이 1억을 벌면 나한테 얼마 갖다 바칠 거야? 역으로 이렇게 질문하면. 이거를 계산을 그럼 차라리 하던가. 나를 통해서 돈을 확실히 번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숨겨진 어떤 리스크를 보이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재수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인셋이 우리는 똥이 된장인지 돈을 잃어보고 사람 잃어보고 막 여러 가지 희생 헌신을 해보면서 그 단점들이 두드러난 거를 우리는 어때요? 경험치로 그거를 꽉 막고 있는데 그 막고 있는 단점 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걸 미리 얘기해서 피할 수만 있다고 하더라도 수억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때요? 구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을 잃지 않고도 어때요? 내 편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돈이 수억이 들어가요. 나처럼 수억이 들어가고 그걸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숨겨진 리스크라든가를 내가 끊임없이 각인해주지 않으면 멍청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어디 가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뭔가 강의파리들한테 당하는 거지. 그리고는 그 강의파리한테 당한 것 때문에 또 나도 거기에 강의파리 일부인 줄 알고 서로 못 알아보는 거 비슷하게 생겼어. 다만 내가 국적이 중국이고 뭐 다만 외국인이고 다만 한국에 10년 이민한 그 외에는 거의 다 비슷한 느낌이야. 그래서 미묘한 차이를 모르니까 어때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네. 따지려면 확실하게 따지고 예리한 질문을 가지고 와봐요. 네. 저랑 소통하고 상담할 때 본인이 진짜 성공하려면 질문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어요 진짜? 진짜 내가 성공이라는 게 뭔지는 알아요? 성공이 뭔데요? 물어볼게요. 진짜 성공이 뭔데요? 성공이 그냥 단순히 돈 버는 거? 돈 벌어도 그러면 돈 벌면 그래 쉽게 돈 벌었다고 칩시다. 가격을 요만큼 지불하고 내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지불해다. 변동성이 없는데 두근두근 거리지도 않는데 요 정도 내가 생각한 가격을 지불해가지고 이 정도 이득을 얻는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제가 가격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나 무료로 줄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해요. 내 수강생들한테도 항상 이걸 무료로 지불할 수 있다. 근데 그거 아니냐고. 니들이 이 가격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 메시지를 좀 더 집중해서 듣는다. 안 그러면 무료로 지불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변동성이 없어. 찌끔만 힘들면 어때요? 다른 데 집중해. 찌끔만 유혹이 나오면 어때요? 다른 데 집중해. 나라는 사람은 무료로도 줘봤고 유로로도 줘봤고 하이티켓으로도 줘봤어요. 이런 걸 사람들이 몰라.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내가 뭔가 병원 의사처럼 이 사람 이 강사가 아니면 저 강사를 찾으면 되겠지. 그럼 찾아라고요. 예. 저처럼 수많은 강사진들 찾아보세요. 저처럼 수많은 멘토들 찾았어요. 3개국어를 전 찾았어요. 중국어, 영어, 한국어. 예. 어떤 사람 난 그 사람 영업하면서 레벨을 물어봐요. 지금 멘토 누굴 따르고 시간 어떻게 투자하고 있냐고 보면 김미경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임창국 교수님의 이런 거 듣고 있습니다. 누구 걸 듣고 있습니다. 그거 내가 24살인가 25살인가 나 그때 들으면서 이미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이 안 바뀌겠다고 하는 걸 나 그때 이미 정말 집착 수준으로 해서 나는 결론을 낸 것들을 그 나이에 아직도 그걸 듣고 있더라고 사람들은. 이 알고리즘을 몰라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단순히 세 보이고 막 좀 날 불편하게 만들면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머리로 나이스한 이런 강의파리들이 좋은 얘기를 하면서 뭔가 동기부여하고 우쭈쭈하고 그럴싸하게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 팔고 이렇게 하는 거 해보세요. 제 얘기는 숨어진 리스크를 저는 제 수강생들한테 얘기를 할 때 저는 그런 것들 또한 포함을 시켜요. 니들이 그렇게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돈을 아끼려다가 이런저런 시간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동기도 없어져요. 동기부여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영상 보신 분들 딱 이 실수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저랑 소통하면 제가 가격을 오픈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먼저 가격을 물어보지도 마세요. 의미 없어요. 앞에서 수많은 제 영상을 보고 100개, 200개 보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대. 예. 근데 난 그것까지는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100개, 200개 봤는데 결국에는 찾을 사람 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찾았어. 그래서 수강도 하고, 그래서 순수익도 올리고, 그래서 막 멋져 보이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무식하게 진짜 말 그대로 전화 한 대, 이 전화기 한 대를 가지고, 아니 자동차 말고 우리가 그 트렁크 가방 있잖아요. 예, 이런 거 특별한 게 없잖아요. 우리 공항 가면 그 밑에 바퀴가 달려있잖아요. 근데 그 바퀴에 달려있는 그 기술, 얘네 이 기술이 나오기까지 별거 기술이 아니죠. 바퀴를 그냥 네 바퀴, 우리 자동차도 바퀴가 네 바퀴 있듯이 트렁크 다 네 바퀴 달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사실은 지금도 잘 써먹고요. 그게 특별한 기술이 아닌데 그거를 그전에는 옛날에는 그 트렁크에 바퀴가 안 달렸어요. 사람들은요,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반짝이는 기술에 자꾸 집중하는데, 이 전화기 한 대면요, 우리 같이 밑바닥에서 올라온 사람들 전화기를 가지고, 이 전화기 안에 어떻게 소통하고, 이 전화기에서 굳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전화기로 돈 벌 수 있는 것들 정말 많아요. 순수익을 이 전화기 우리 한 달에 요금이 얼마야? 10만 원이야? 도저야? 이걸 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 어차피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 하든 안 하든 쓰잖아요. 자네하고 소통하고 누굴 만날 때 밥 먹을 때 어디 있어 만나고. 근데 이걸 가지고 돈 벌 수 있다면요. 저는 이걸 가지고 돈 벌어. 진짜 무식한데 되게 그 트렁크 바퀴 달린 것처럼 난 내 옆에 있는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나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람들하고 아줌마들하고 소통하며 내 영양제 예전에 팔았을 때 뭐 자동 주문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걸어주고 이것도 추가 주문해주고 근데 이 전화기 안에 난 돈이 있다는 거 난 그때부터 알았어. 근데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했을 뿐이지. 쌩 모르는 사람들 전화하고 전화번호를 가지면 다 전화를 해보고 빵 파는 데 가서도 010-3280-3328이 제 전화번호잖아요. 3280-3329, 3280-3403, 3412-434-4454 쭈룩 나라에 하루에 300콜씩 막 돌리고 예. 할 줄 몰랐지 그때는. 당연히 할 줄 모르면 실패밖에 매출이 잘 안 나오겠지. 근데 그걸 통해서 어때요? 어떻게 매출이 나오지? 그래서 저는 제 상품을 처음에 팔았을 때 나 사람들한테 항상 전화 통화해서 쌩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 전화드린 이유는 이것 때문에 전화드렸다. 예. 순수익을 올려줄게요. 순수익을 올려주는데 제가 지금 하는 걸 가르쳐 줄게요. 제가 지금 하는 거 사장님 내가 지금 처음 통화한 거잖아. 맞죠? 예. 이 시스템을 그대로 사장님한테 도입할 건데 처음 통화해가지고 내 말을 들어보면 어때요? 그래도 주목받을 수 있는 말들 피치를 던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는데 몇 시에 통화 다시 가냐? 재통화하겠다, 전화하겠다 해가지고 다시 통화 하루에 6개, 7개씩 전화 미팅을 잡아요. 예. 그 중에서 반은 뻥크 나요. 예.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브리핑 하지. 예. 브리핑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고 내가 지금 하는 거에 있어서 전화 요금밖에 드는 게 없고 당신도 10만 원짜리 팔 때 20만 원짜리 팔 때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당신의 그룹 볼륨이라든가 당신 자체도 그렇고 당신 리더십도 그렇고 얼마나 올라갈게요. 말 한마디를 가지고 목소리 하나를 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내가 말이 어눌한 거 있지만 저도 내 진심은 느껴지지 않냐고. 예. 어떻게 이걸 지금 당장 내가 이 상품을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을 10회 정도 말씀드릴 건데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보겠냐고. 그래서 어떻게 결제하고 내일 아침부터 내가 다 바로 전화할 수 있으니까 바로 코칭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그럼 내일 아침 몇 시에 나랑 코칭을 하겠냐? 몇 시에 수강을 하겠냐? 제가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무식해요. 블로그 다 찾아, 유튜브 다 찾아, 전화번호 하나 다 두드려가지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15만 원짜리 상품부터 팔았다고요. 예. 아니 결제도 하지 않았는데 이튿날 아침에 내가 이미 코칭에 들어가. 왜? 네가 필요하니까. 나는 이거 알고 있지. 너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처럼 한 9년 정도는 이러면서 네가 영업해야 되는 거. 나는 알고 있지. 그래도 나는 그래도 되게 솔직하고 되게 성실해요. 내 자신의 비즈니스에. 난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9년 동안 난 헛되게 시간을 안 보낸 거예요. 왜냐면 그냥 그렇게 언젠가 되겠지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본 게 아니라 난 집착했단 말이에요. 항상 시간을 끊임없이 팟캐스트라는 이런 걸 많이 보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개발해왔단 말이에요. 9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통장에 잔고 순수익이 잘 안 나. 오히려 돈을 까먹게 했지. 그게 뭐예요? 보여지는 손해라는 거예요. 안 보여지는 손해에 비해서는 어때? 보여지는 손해를 보는 게 낫잖아요.
안 보이지는 손해가 어떤 걸까요? 맨날 이론가들, 맨날 생각만 하는 사람들, 맨날 한 방에 땅 터뜨릴 요런 애들은 안 보이는 손해를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이론가들은 안 보이는 손해를 못 봐요. 그냥 뭐 당하는 거야. 당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런 식으로 무작위성이 아주 맹목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 전화기 하나를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했더니 이게 하나의 저희 커리어에서 진짜 이걸 하나를 코칭하는데 근데 앞에서 내가 TM만 처음에 했던 사람이면 또 모르겠다. 앞에서 내가 코치 역할을 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많은 많은 것들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죠. 이혼도 해봤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TM만 배우면 솔직히 그냥 TM 조직에 들어가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근데 TM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숨겨진 이득이 있고요. 숨겨진 리스크가 그것만 우리가 파헤쳐도 세상이 달라보여 정말 희망찬 세상으로 보여요. 근데 그걸 얻어가기 위해서 그럼 훈련이 없냐? 훈련이 필요하죠. 이런 것들 다 얻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히 돈 몇 푼으로 따질 건가요? 단순히 그게 PCM 수강료가 이 정도 됩니다 하면 내가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쪼개서 최대한 이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최대 가지치기 해주면서 오직 해야 되는 집중을 내가 끊임없이 설득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의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건 적어도 내 컨텐츠에서 나에 대한 부분들 내가 이렇게 1000개씩 넘는 영상들 노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를 판결하는 데 있어서 가격으로 매긴다 하면 미안하지만 그때 나도 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 치고는 내 수강생들 잘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바뀌어졌으면 모르겠지만 보통 그런 사람 잘 안 바뀌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우선순위를 돈 하니까. 우리가 가치를 본다는 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숨겨진 리스크와 숨겨진 이득에 대한 거를 본다는 그 자체는 사람들은 비전이에요. 근데 비전을 지금 그거 어때요? 미래 것들 지금 땡겨서 쓸 수도 있고 그걸 함께 가면서 그 보석을 계속 해고라는 데 있어서 어때요? 믿음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왜냐면 지금은 그게 아직 숨겨진 이득이 내 눈에 앞에 없잖아요. 그 숨겨진 리스크도 처음에 믿겨지지 않지. 왜? 틀려봐야 알아. 그거는 사기 당해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틀리고 자꾸 그 숨겨진 리스크를 알고 싶고 숨겨진 리스크를 얘기해줘도 숨겨진 리스크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 난 이렇게 심각한데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근데 그거를 단돈 몇 푼으로 그 가치를 내가 얘기하기 전에 그 가치를 지가 원래 나한테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잠재적인 이 사람이 나를 코칭했을 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는 거에 대한 그 증거와 그 뭐든지 그거를 어쨌든 따져보려면 질문으로 이 뒤에 있는 걸 지가 따져봐도 사실 나랑 소통하면서 그걸 따져도 모자란 판인데 가격으로 딱 자기가 아예 장벽을 만들어 버리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지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심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탓이냐? 그 사람 죄책감 가지고 나한테 문의했던 사람들 중에 찔린 사람 있을 거예요. 먼저 가기를 보러. 네 탓이 아니다. 네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냐? 사회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그렇게 세뇌시킨 거예요. 학교 교육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 문화와 통념과 이런 모든 것들 당신을 그렇게 세뇌시켰다고. 나 같은 이단아가 당신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나도 세뇌당했다가 그걸 끄집어 나오는 과정에 나도 이걸 발견한 거라고. 그리고 그 중에서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뒤통수 치고 나 이런 거 다 경험했다고. 흰머리 되게 많이 나요 요즘에. 왜 그렇겠어요? 이런 세력들하고 싸우니까. 뭐 더 얘기하면 거의 저희 PCM 교육 수준에 PCM 교육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PCM 교육 누가 해요? 나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그리고 PCM 교육에서 지금은 30명 미만밖에 못 받아 내가. 왜? PCM 교육도 나는 교육 자체도 내 스스로와 경쟁을 해요. 과거의 아이스강 PCM 교육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과거의 아이스강 교육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너 이거 아니잖아. 나 스스로 잣대를 계속 기준 높여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처리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과감하게 방향을 바꾼 것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바꿔서 2024년 진짜 과감하게 바꾼 것들 중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게 1대1 코칭이에요. 왜? 수강생들이 높은 티켓을 내고 나름 자기 따위 있는 대가 지불을 하는 게 겨우 평생 살면서 한 몇백만 원 되겠죠. 1000만 원 안 돼. 근데 그 돈을 지불했는데 나름 대가 지불했어. 근데 그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평생 살면서 그 처음 그런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어때요? 변했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됐던 경우. 왜 그럴까? 제 입장에서 수강생 다 잘 됐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전환율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상대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이 돈을 내고 성공 못했다고 해서 PCM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가지고 뭔가 새로운 사람이 이 교육 돈을 내고 나도 성공 못할 거야. 이렇게 되지 않아요. 마치 공항 시스템이 비행기가 추락했다고 해서 이 비행기가 무조건 추락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 비행기가 못 떴다고 해서 이 비행기 못 뜨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비행기 각자 공항에 비행기가 많잖아요. 저 비행기 어디가 실종됐다고 해서 이 비행기 꼭 실종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비행기 실종됐거나 추락했거나 고장나면 새로운 비행기는 어때요?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2024년의 버전은 뭘까요? 제가 깨달은 건 다른 거 없어요. 1대1 코칭, 1대 다를 다 없애고 1대1 코칭, 1대 다로 하는 거 다 그냥 맡겼어요. 제 평생 제자, PSJ는 평생 제자를 의미해요. 제 평생 제자, 연정민 코치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은수 코치님한테 그렇고, 예, 다 맡긴 거예요. 저랑 이익관계는 없어요. 그 사람이 수강하고 저한테 퍼센트 얼마 들어오는 이런 거 없어요. 콜드콜 연정민 코치님한테서 받는 게 이 금액인데 그게 나한테 어떻게 들어오고, 난 그냥 홍보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나는 1대1 코칭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1대1 코칭하고 다른 사람을 하고 하는 부분들을 과거에 내가 해왔던 것들을 그 사람들을 하면서 어때요? 그래도 우리랑 함께 하고 내 제자들하고 함께 했을 때 어때요? 덜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때요? 적어도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 다 우리 계열이니까. 우리 계열은 또 올라가면 뭐, 예, 그랜카돈이라든가 더 올라가면 워런 바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기준 원칙과 이런 부분들, 우리가 가져가고자 현금 흐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컨셉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이런 계열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우주의 법칙, 막 아미타불, 막 바프락다라든가 이런 계열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은 이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1대1 코칭 30명 못 받아 1년에. 왜냐면 효율적이지 않아. 그리고 제가 1대1 코칭 하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거 없어요. 탁구공처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돼. 탁구공처럼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거 나의 컨텐츠와 싸워서 뒤엎어버리고 과거 나의 컨텐츠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 내가 제일 예리하게 봐요. 근데 그거를 숨겨둔 채 돈이 되니까 한 명을 받든 여러 명을 받든 차라리 여러 명을 받든 어차피 한 시간을 내가 투자하면 여러 명을 받을 때 내가 돈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나는 내 고객이 성공하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나름 정말 푸시도 많이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환율은 항상 전환율이라는 건 있어요. 다 성공 못 시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흰머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성공시키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1대1 코칭 2024년부터 또 여기에 더 집중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지금까지 수강생들 중에 그럼 내가 개입해서 성공했던 수강생들은 왜 성공했는지 보면, 야, 교묘하게 나랑 1대1 소통을 정말 기똥차게 많이 했던 사람들이 성공했더라고요. 나랑 1대1로. 1대1이다 보니까 맞춤형인 거예요. 나랑 1대1로 가장 많이 함께 시간을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탑에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1대1로 가장 많이 소통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내 고객이 성공해야 되는 게 내가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거든요. 왜? 고객이 성공해야 나는 돈을 벌거든. 내 돈이 우선이라면 잠시는 숨겨진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 내 스스로가 설득이 안 되는 것들을 꾹 누르고 돈만 버는 거. 나는 그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행기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해진 것도 앞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앞에서 이런 시스템이 계속 개발되면서 그랬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가 있는 거죠. 오늘날 안전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죠. PCM도 그런 거예요. 제 교육도 앞에서 정말 서로 헌신하고 희생한 거예요. 근데 그 데이터로 인해서 지금의 PCM이 탄생되고, 지금의 1대1 코칭, 지금의 PCM 퀸즈 대학, 이런 것들이 탄생되고, 지금의 대행이라든가 지금의 PCM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앞으로 미래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심지어 내 멘토도 하지 않는 거를 내가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PCM은 단 한 번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도 똑같은 상품이 저렴해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죠. 똑같은 상품인데 더 비싸지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가격이 얼마냐? 그럼 내가 만약 그 가격을 그대로 얘기했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은 놀라서 도망가거나, 대부분 사람들, 나한테 문의했던 사람들 중에 만약 가격을 먼저 물어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그 배경이든 내용이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직 가격만 판단하는 사람. 저도 원하지 않겠지만 그 사람도 아마
나하고 레벨이 안 맞는 거예요. 아직 그 정도로 헌신하고 그 정도로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IS 강의 엄청 재수없는 얘기를 많이 듣고 푸시를 받고 눈물 뚝뚝 떨리고 내가 그 정도 일을 악물고 헝그리 정신으로 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래서 저한테 다 이렇게 해서 함께 했던 사람들 특징은 뭐냐면 오직 저를 의지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집중이 됐다는 거예요. 그 집중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처음에는 나는 돈도 처음에는 안 받고 집중시켜서 성공시켰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그 사람 갈 데가 없어. 오직 나한테 집중했던 사람들. 이게 집중을, 어텐션을 끄는 거예요. 근데 그 어텐션을 끄는 거에 있어서 1대1이면 더 부담되겠죠. 저는 어쨌든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래처, 이런 사람이 모르겠어요. 다른 강의파를 다 결제하고 한번 저랑 연결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 수강생들 중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PCM 교육만 들으면 된다고. 다른 강의도 많이 들어봤다고. 근데 PCM 교육 하나면 사실 충분한데 다른 걸 들어봤더니 그냥 여기 종합적인 모든 것들 다 있다고. 네. 가격이라는 건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설득되고 내가 여기에 세뇌되고 내가 여기에 진짜 경험치로 얻은 이거를 내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할 때 적어도 파장이 맞고 저를 그래도 존경하고 로열티가 있고 하면 저한테만 제가 유일하게 그냥 거의 희망일 수 있을 수준으로 저한테 집중할 수만 있다면 이게 맞아 떨어져요. 왜냐면 나는 집중할 준비가 100%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자꾸 기존의 PCM 내 스스로가 자꾸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고 자꾸 바꿔보면서 싸워보는 거예요. 저는 내가 실패했을 때 내 경제도 실패하게 되는 그런 승부의 책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그래요. 그래서 정작 안 되면 자기는 책임이 없어. 근데 저는 안 되면 난 내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안 되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프로젝트도 했어요. 화장품 업계 해가지고 뭔가 해서 한 3개월 해보고 이건 아니겠다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내 명예를 많은 것들을 훼손시켰어요. 이런 것처럼 승부의 책임이 있다는 거는 나도 똑같이 내 말만 하니까 내 행동이 들어가고 내 거기에 대한 명예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나도 지금 계속 커야 되는데 나라고 실수를 왜 안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이런 것들이 내 말하는 거에 대한 내 포트폴리오, 내가 말한 포트폴리오에 나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주식 이거 사세요. 나는 안 사. 근데 이거 사세요 해가지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보다 낫다는 거죠. 나는 유튜브를 하라고 얘기하는데 유튜브를 내가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나는 소개 마케팅 하라고 하는데 내가 소개 마케팅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나는 콜드콜 하라고 했는데 내가 콜드콜 안 하고 있으면 될까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해보지 않는 거를 단순히 이론을 베껴가지고 콜드콜 한 통도 안 해봤던 사람이 어떻게 콜드콜을 가르쳐줘요? 그 콜드콜 하더라도 내가 콜드콜 잘하는 거랑 내가 콜드콜 누군가를 잘하게끔 만드는 거는 또 다른 게임이잖아요. 저보다 콜드콜 많이 하고 지금도 저보다 콜드콜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TM 하는 사람들 한번 봐봐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할 거예요. 콜드콜을. 하루에도 막 70통, 80통을 기본 다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면 콜드콜을 저보다 더 잘 가르쳐 줄까요? 그리고 여러분 콜드콜을 할 수 있게끔 설득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콜드콜을 해야 되는지 왜 유튜브를 해야 되는지 그 관점을 그리고 많은 유튜버들이 있잖아요. 많은 유튜버들도 신사임당도 유튜브를 해라고 해요. 근데 신사임당 유튜브를 해라고 하는 것과 내가 유튜브를 해라고 하는 방향성 자체가 또 달라요. 전 디지털 명함 수준으로 보고 유튜브를 하라는 느낌으로 가고 신사임당 진짜 유튜브 자체에서 성공했으니까 유튜브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근데 저도 신사임당 클래스 101부터 진짜 다 들어봤거든요. 신사임당 엄청 존경하죠, 저도. 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아니까. 그냥 코칭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내가 신사임당이야. 코칭의 영역에 들어와서는. 신사임당은 코치로서에 대한 그 영역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난 이거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더 어려워하고 복잡해 하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아예 움직이지도 못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클래스 101 딱 봤을 때 난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대한 이 알고리즘을 누군가 가르칠 때 날 수 있는 새만 날 수 있겠다. 난 이걸 본 거죠. 근데 제 유튜브 방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저같이 밑바닥인 사람, 저같이 센스가 좀 떨어지고 눈치가 좀 무디고 공부도 못했고 IT에 대한 부분 모르고 말도 어눌하고 외국인이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뢰 하나를 주기 위해서 그냥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ABC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나, 카메라, 그리고 고개 이렇게 하면 어쨌든 제가 시작했던 예전에 다단계 미래라고 하는 채널부터 시작해서 하는 걸 보면 저는 편집도 없었어요. 전 지금도 편집 안 하잖아요, 거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저 지금도 쫄딱 망해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이거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제 유튜브 디지털 명함을 주고
여기서 가격을 낮추면 많은 사람 들어오겠죠. 근데 저는 어때요? 항상 제가 얘기하자면 가격에 대한 측면에서는 나는 기존에 지불했던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고 내 자존심이라고. PCM 가격을 낮춘다는 거 PCM 안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그 상품을 버리더라도 가격을 낮춘 일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구매했던 사람 가장 싸게 구매하는 사람, 지금 구매하는 사람 제일 싸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근데 지금 가격이 만약 어처구니 없다? 지금 가격을 들어봤는데 내가 도망갈 정도다? 미안하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그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심지어 이 업계 이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진화돼가지고 아예 제 고객층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지금도 고객층이 많이 달라졌어요. 거의 고객층 월 몇천씩 버는 사람 이미 제 고객층에 기반에 두고 그 사람이 숙여진 어떤 이런 리스크를 보지 못하는 어떤 측면에서 제가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반 아마추어는 잘 못 알아들어요. 아마추어 그래도 배우려고 하는 로열티 있고 존경심이 있다 보니까 SK 얘기를 계속 듣고 배우려고 하고 나름 그래도 대가 지불하는 그런 사람들 대가 지불하면 점프로 완전 큰 점프로 하죠. 자, 오늘은 그래서 다른 거 없고 마무리할게요. 가격 대화 물어보지 마세요. 예, 가격 물어보기 시작하면 미안하지만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박혀가지고 내 뒤에 있는 아무리 가치적인 얘기 본인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 못 도와줘. 왜냐면 당신이 그렇게 자기를 세뇌하고 설득시켰고 그 다른 세력으로 인한 그 오염물질을 가지고 나랑 대화했을 때 좌파와 우파와 서로 싸우는 느낌이라고 할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Peace.